그라인더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인더에는 이와 같이 유선 그라인더와 무선 그라인더 이렇게 크게 두 종류로 나뉠 수 있고요. 그라인더 형태는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제품이 있고 이렇게 약간 길게 손잡이를 잡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손잡이가 이렇게 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주로 갈아내거나 광택을 내거나 하는 작업에 좀 더 편안한 자세가 나올 것 같고요. 보통들 많이 쓰는 형태는 이런 형태의 그라인더입니다. 그리고 전원 스위치의 위치에 따른 종류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 제가 처음 썼던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이 뒷공 무늬에 전원 스위치가 딸깍 하는 게 있었어요. 요즘은 거의 그런 형태는 볼 수 없고 옆에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정면 위에 스위치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드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도 그라인더 리뷰를 하려고 찾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 무선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4A짜리 배터리를 써도 그렇게 오래 못 간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갈아내거나 하는 작업을 할 때는 연속 작업을 할 텐데 5분에서 10분? 뭐 그 정도밖에 연속 작업 시간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거를 알고 계시면 구입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트수에 따른 힘의 차이, RPM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라인더는 뭐 상향 평준화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라인더 종류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탠리 제품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그라인더의 활용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라인더의 활용 범위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가격도 다른 공구들에 비해서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쉽게 접할 수 있는 반면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구 중에서 제일 위험한 공구입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날의 회전 방향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 내가 작업을 할 때 톱밥이나 뭐 아니면 불티들이 어느 쪽 방향으로 튀고 얘가 만약에 부자재에 씹혔을 경우에 이 공구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계속 주의를 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날이 이쪽 방향으로 돌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톱밥이나 다른 불티들은 작업자 방향으로 튈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부자재에 씹혔을 경우에 부자재만 만약에 날라온다고 하면 내 몸쪽으로 날라올 거고요. 부자재가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다 그러면 공구는 앞으로 튀어나갈 겁니다.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처음 사용하든 아니면 숙련된 사용자든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방향으로 쓸 건지 역방향으로 쓸 건지 사실 둘 다 주의를 해야 돼요. 불티가 눈에 들어와서 위험할 수도 있고 공구가 내 쪽으로 튀어서 위험할 수도 있고 제가 그라인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다른 거는 다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셔서 안전한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날과 되도록이면 일직선상에 있지 않는 게 좋아요. 약간 비껴나서 본다든지 옆으로 해서 만약에 상황이 발생을 해도 크게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꼭 주의를 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날의 종류와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제일 먼저 설명드릴 날은 일명 터보날이라고 하는 타일과 석재를 자를 때 쓰는 날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다음은 평판컵이라고 하는 콘크리트나 석재를 이거는 갈아낼 때 쓰는 용도예요. 이게 자르는 거는 그나마 부하가 직선으로 잘 자르기만 한다면 부하가 그렇게 크게 걸리지 않는데 이 갈아내는 거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작업도 해야 되고 부하를 계속 줘야지만 갈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공구가 작업을 하다가 튀어나갈 염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시도 마음을 놓고 작업을 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이거는 멀티날이라고 해서 그냥 뭐 여러 가지에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얇은 3mm 합판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긴 해요. 근데 잘린다기보다는 잘리면서 약간 목재가 타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긴 해요. 그래서 뭐 그다지 추천드리진 않고요. 목재를 자르는 데 있어서는 그냥 PVC 파이프나 아니면은 뭐 얇은 알루미늄 이런 거를 자르는 데 있어서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철제나 알루미늄이나 아니면 스텐이나 이런 거를 가랑할 때 쓰는 연마석입니다. 이런 연마석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닳아요. 그래서 철을 좀 가공할 일이 있다 하시면은 많이 구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제, 뭐 알루미늄. 여기 보면은 뭐 여기는 철과 스테인리스 스틸용이라고 써 있어요. 아무튼 종류가 많으니까 잘 찾아보시고 구입을 하시고요. 이거는 자르는 용도로 쓰는 날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만약에 보관 상태가 좋지 않거나 뭐 충격이 가해졌다거나 하면 이게 날이 사용을 하다가 조각이 튀어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냥 상태에서 조각이 튀어나간다면 괜찮은데 굉장히 고속 회전을 하는 상태에서 조각이 튀어나가면 이게 만약에 사람 얼굴로 튄다거나 눈으로 튄다거나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할 때 마찬가지로 불티가 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 꼭 그라인더용 장갑이나 아니면은 보안경 같은 거, 마스크 같은 거 꼭 착용하시고 작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재용 날인데요. 이거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라인더용 그 가이드 레일이나 아니면은 수직 절단을 잘 할 수 있게 생긴 그런 그 보조 장치들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목재는 그라인더로는 자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설명서에도 나와 있어요. 목재는 자르지 마세요 라고. 그리고 이 날은 쓰시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이드 레일을 갖고 있거나
가이드 레일도 유격이 좀 있는 제품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유격이 조금 일어나는 순간 이게 부자재가 씹히면서 그라인더가 튈거나 부자재가 튈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날은 정말 주의해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처음 그라인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거 저도 이거 못 모르고 이날 이거 제가 산 거는 아니거든요. 전에 제가 펜션 할 때 그 작업자분이 놓고 가셔서 그냥 한번 이런 게 있네 한번 써볼까 하고 괜찮겠다 하고 작업을 하려다가 바로 첫 번째 대자마자 손가락 날려먹을 뻔한 적이 있어요. 다행히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만 해서 뭐 스크래치 정도만 나긴 했는데 조금만 만약에 더 제가 꽉 잡고 있지 않았거나 했으면 손가락이 잘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날이니까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는 와이어 브러쉬, 페인트를 벗겨낼 때 쓰는데 주로 작업을 하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도 그 와이어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끊겨서 작업자한테 날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강이에 박힌다거나 아니면 이런 옷에 박힌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보안경을 쓰시고 작업을 하시고요. 저는 셀프로 집을 짓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가구를 만들거나 하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리긴 하는데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추어든지 전문가든지 상관없이 통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그동안은 사실 불편하니까. 장갑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 공구들 같은 경우 이거나 아니면은 원형톱이나 테이블톱이나 각도 절단기나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의 공구들은 사실 목장갑 같은 경우는 끼지 않고 작업하라고 많이 돼 있어요. 왜냐면 올 같은 게 풀려서 회전하는데 빨려 들어가거나 해서 사고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장갑 같은 경우는 왜 용접용 장갑 같은 그런 약간 두툼하고 가죽 재질로 된 거를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잘리는 사고에 약간의 방지를 해주는 장갑 같은 경우 기능성 장갑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항상 소매 같은 거 이렇게 딱 붙는 소매 입으시고 바지도 마찬가지로 웬만하면 타이트한 밑에가 이렇게 이거 시볼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게 있는 거를 꼭 사용해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다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꼭 안전한 방식으로 그리고 안전 용구들을 다 착용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뭔가 오래된 것 같다, 경고함이 깨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몇천 원 아낄래다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